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취재차 개성공단에 다녀왔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도 본 적 있고 선주교도 가봤습니다. 당시에 건물 몇 개도 구경했었는데요. 백화점과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 안은 텅 비었습니다. 창문도 유리가 아닌 비닐 같은 임시방편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곳을 갔을 때보다 낯설고 무서웠던 게 사실인데요. 이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도 폐쇄됐죠. 이번 방북길에 저도 좀 데려가시지라는 아쉬움을 저 혼자 가져봤습니다. 저는 YTN 라디오 통해 생중계되는 남북정상회담 들으며 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해야겠습니다. 생생경제도 진행 잘하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위한 것이니까요. 2018년 9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추석 연휴예요. 네. 정말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차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차 조사와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지난주 수요일이죠. 저희가 9월 12일에요. 차례상 차림 비용 2차 조사를 좀 실시를 했어요. 네. 지난주에 비해 전통시장은 0.4% 하락한 23만 1,000원,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는 1.6% 하락한 32만 4천 원으로 총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새에 좀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좀 보시면요. 9월부터 배추, 무,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가 좀 작황이 좋아지면서요. 공급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배추와 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비축 물량을 좀 많이 확대하기도 했고, 이 할인 판매도 좀 꾸준히 진행한 덕분에요. 채소류 가격 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성수품 구매 가격이 좀 전주 대비 저렴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좀 한숨 좀 돌리시겠습니다. 어제 마트 가니까 선물 세트도 놓여 있고 시장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명절이 실감이 나는데,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 간소하게 차례상 차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간소화 차례상, 이 구입 비용이 나왔어요? 네, 요즘 또 전통 차례상도 좀 좋지만 네. 이 시대에 맞게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통 상차림은 총 28품목만 저희가 조사를 한다면요. 이 간소화 상차림은 18품목만을 대상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하는데요. 네. 구입하는 양도 적어지고 또 품목도 몇 개 좀 줄다 보니까요. 이 12일에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총 18품목에 9만 3천 원 정도이고, 또 대형 유통업체는 1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간소화 상차림 18개 품목 조사해 보셨는데 전통시장은 9만 3천 원, 또 대형 유통업체는 12만 5천 원이라는 집계를 발표해 주셨어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싸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어떤 품목을 그렇죠. 언제쯤 구입해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또 어떤 품목을 언제 사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또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가 좀 달려 있잖아요. 네. 저희 AT에서 지난 10년 동안 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면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먼저 배추와 무는 보통 추석 하루 이틀 전에 좀 수요가 집중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피하셔가지고 추석 3일에서 5일 전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겠고요. 네. 또 사과와 배 같은 이 과일의 경우에는요. 보통 추석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여러 품종들이 좀 집중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요. 추석 6일에서 한 8일 전, 한 일주일 전쯤 구매하시면 알뜰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 선물로 과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사과 배 사서 값 살 때 선물해도 좋겠네요.
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네.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언제 사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상할 수도 있으니까 추석날 먹으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수산물은 좀 추석이 다가올 쯤에 가격이 살짝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제수용 수요가 몰리는 좀 추석 5일 전에서 이 7일 전에 장을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냉동이니까 사셔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 9월 23일까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처럼 이렇게 대중성이 높은 수산물 물량을 좀 방출했거든요. 네.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서 남은 물량을 대형마트나 수협 바다마트 등에 시중가 대비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기 그리고 구입 장소 잘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래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예, 구매 적기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장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꽤 쌀쌀해졌는데 가을에 먹기 좋은 제철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이 가을이 좀 날씨는 참 좋은데 좀 일교차가 커서 건강 잘 챙기셔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제철 먹거리로 좀 토란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토란대가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건강에도 좋군요. 네, 또 칼슘, 인처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네. 지금 100g당 5,500원에서 6,500원대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토란대 구입하시면 말린 토란대를 좀 많이 구입하실 텐데 이 말린 토란대 같은 경우는요. 꼭 물을 부어준 후에 상온에서 하루 정도는 불려서 사용해 주시고요. 아린 맛을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토란대를 삶은 후에 꼭 물에 담가서 아린 맛을 빼주신 다음에 요리해 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은정 대리였어요. 추석 잘 보내세요, 대리님. 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에서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제인단이 동행을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잘 풀이해 주실 분 모셨어요. CEO 스코어의 박종훈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경제인단 먼저 어떤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나요? 네, 이번 방북단 200명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제인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주영 부회장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000년, 2007년, 이번에 2018년 세 번째 사실은 방북인데 그동안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 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재계에도 가장 큰 맏형의 그룹으로서 가장 어제부터 눈에 띄었죠. 그 외에 이제 4대 그룹, 우리가 4대 그룹 하면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네. SK, LG 이렇게 4대 그룹이 되는데 현대차에는 정의선 부회장은 이번에 못 가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그 장관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거기 가서 부회장이 대신 참여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LG그룹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7년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방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광무 회장인데 LG그룹의 회장이 된 석 달 만에 데뷔네요. 데뷔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뷔 무대가 북한이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북 사업 하면 여전히 우리가 관심에 높았던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그리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 그리고 그 외에 한국산업은행 총재라든지 코에일 사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이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고 확정 판결이나 형집행도 다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식에 이렇게 잇따라 나타나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사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별개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아직 그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과시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를 잇따라 참석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사법적 사면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면을 준 것이 아니냐는까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청와대에서는 뭐 이런 일이고 법이다 이렇게 물론 불리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다른 행사는 모르겠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대통령과 함께하게 되고 또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눈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경제협력단을 꾸릴 때 사실은 삼성이 빠지면 굉장히 그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네. 삼성을 또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에서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 또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워낙 절대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아까 2000년, 2007년도에도 대기업 회장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특별할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방북 그 면면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2007년에 그때도 4대 그룹 그러니까 사장단이나 네. 부회장, 회장단은 사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성그룹은 총수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네. 다 윤종영 전 부회장이 가셨는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거에서 사실은 이번 방북에서 그 재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사건은 사실은 정의선 부회장이 갔으면 김정은이가 지금 3세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정의선 부회장이 갔으면 네.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했었거든요. 네. 정몽구 회장도 방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갔으면 같은 3세의 자리가 또 연결될 뻔도 했고요. 네. LG그룹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국무회장이 굉장히 그 대북 사업에 애착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2007년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구광무 회장이 회장된 지는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번 방북에 꼭 껴온 것 같고 SK그룹은 그전에는 그 제일 처음에는 송길성 그룹 회장이 가셨는데 2007년에 이어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다시 한번 방북을 합니다. 네. 달라진 것은 2007년의 SK그룹과 현재 SK그룹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대북 사업에 있어서 SK그룹의 역할이 그렇겠네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로 인한 등판 선수들의 새로운 등판이네요. 뭐 아까 김정은 위원장, 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갔었으면 진짜 뭐 좀 재밌었겠네요. 3세들의 모임이 됐겠네요. 자, 이분들 뭐 경제계에서 소위 대통령보다 바쁜 분들인데 특히 이 4대 그룹 총수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북은 좀 처음이니까 평가를 조금 해주신다면 지금 여러 차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주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대북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일까요? 총수한다는 게.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1차, 2차 그다음에 북미 회담까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총론적 관계만 유지됐었어요. 비핵화를 해야 된다. 같이 뭐 해보자. 그렇지만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루어진 게 별로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은 강론으로서의 의미 부상. 그래서 경제협력단을 대규모로 꾸렸다.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느냐. 네. 이것은 정부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즉 북한에서의 행동 그리고 미국의 행동을 좀 빨리 좀 해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방북에서 실질적인 큰 성과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향성 제시에만 좀 머물렀던 총론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조금 강론적 관계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 준비돼 있다. 우리 지금 달릴 준비돼 있다. 이라는 걸 표명한다는 건데 근데 이 정부의 생각을 기업도 알 거란 말이에요. 네. 동의하는다는 뜻이겠죠. 본인들이 간다는 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물론입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 봐서도 현재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산업 구조도 좀 정체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막힌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물꼬가 트인다면 이것도 하나의 활로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대북 경협이 뚫린다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업 연구를 뭐 수차례 하셨고 기업들의 주요 산업이라든지 동향들을 보셨으니까 정말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역이 지금 굳어져 있는 이 한국 경제 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지난 한 50년간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경제 이야기를 하면 뭐 미국의 수출이나 중국 수출이 막히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북한이 대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네. 남한의 5,500만, 북한의 2,500만, 약 8천만 명, 약 1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구성되면 내수 경제라도 수출 없이 경제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주축을 했던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제조업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대북 경협이 열린다면 북한의 새로운 모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뚫린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경제활동을 해왔다면 네. 이제 대륙 경제를 할 수 있는 활로가 뚫리는 거죠.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도 이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역할이에요. 네. 사실은 뭐 금강산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대그룹이 굉장히 앞장서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상황이 달라졌고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번에 또 방북을 하는데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대그룹은 사실 지금 북한과 계약 관계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7개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강지구를 포함해서 SOC 개발 사업권도 사실은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고요. 네.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이용권도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관광사업권도 현대그룹, 백두산관광권까지 사실은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제재가 풀리고 새로운 길이 뚫린다면 현재 현대그룹은 그룹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거든요. 30대 그룹에서 이미 탈락되어 있고 네. 재계 순위에서는 이제 50위까지 들지 못합니다. 만약 이번에 현대 제재가 풀려서 현대가 간다면 현대그룹은 새로운 그룹의 전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룹 입장에서는 사활을 그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현대그룹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물론 다 예상이지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평양에서 TV를 조립을 한 네. 경험이 있고 뭐 LG전자도 북한에 조립을 맡긴 적이 네. 있고 SK는 통신 사업을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로 남한에서도 그 통신 사업으로 이제 SK가 성장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나머지 그룹들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릴까요? 굉장히 사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의 TV 공장이나 LG의 TV 공장 같은 경우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우리 같이 한다는 의미가 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의 이권 같은 건 사실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상징성을 넘어서 네. 기업의 실질적인 그 산업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SOC가 기본 인프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프라 사업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철도, 도로, 항만, 그리고 통신, 전기 이 우선 깔려 있어야 다른 그룹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러면 건설업을 가진 그룹들이 현대차 그룹처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건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는 한정권에 상관이 없지만 통신, SK그룹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나 핸드폰 공장이 모두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 LG는 국내에서 만들지만 이런 공장들을 베트남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네. 거기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네. 양국에서는 굉장히 큰 활로 모색이 되죠. 네. 네. 그 외에도
북은 아마 생활 필수품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생활 필수품 제품을 가지고 있는 국내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아마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건 소카의 이재용 대표예요. 소카가 지금 카쉐어링 업체인데 네. 카쉐어링 분야가 북한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재용 사장은 다움 소프트의 원래 창업자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사장과 그 4차 산업혁명 위원장 같이 가거든요. 네. 이 두 분의 방북의 의미는 북한이 지금 SOC도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프리카처럼 2차, 3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바로 4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무슨 통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이뤄낼까를 아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로 이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정상적인 근대 국가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보자. 아마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면 또 그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의지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는 뭐 소카라는 그 기업의 배경보다는 국내를 대표하는 IT 전문가라는 게 훨씬 주요하게 반영된 걸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소카 얘기도 했지만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중소기업 명단이 좀 빠진 게 아쉽더라고요. 소카도 지금 뭐 이재용 대표도 그런 역할로 간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경협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인데 네. 이번 명단은 사실은 신한용 개성공단 협회 비대위원장이 같이 갔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데 개성공단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우리 또 남북경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부지까지 개발해야 되는 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번엔 남북통신소도 거기 개방이 됐죠. 그래서 대기업의 활로 모색 이전에 사실은 우선되어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고 그렇죠. 북쪽에서도 그걸 많이 원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인프라들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겠네요. 개성공단 입주기업분들 고생하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 좀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 액션 플랜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요. 같이 방북하는 경제인단의 면면 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원이 포함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남북이 함께 그려가는 경제 협력의 큰 그림을 얼마나 어떻게 그려올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자원과 기술이 어우러져 함께 발전된 경제도약을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남북 경협, 2번 남북 단일팀입니다. 네, 1번 남북경협, 2번 남북 단일팀.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바람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생활 속의 경제 정보 드리는 생활 경제 백서. 생활 속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버는 돈이 있어야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8월 고용 동향 발표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경제백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곳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 교육, 직업교육훈련의 3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올해로 직업교육훈련을 시작한 지 50년이 된 곳인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 대학입니다. 이석행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폴리텍 대학 특별한 대학이죠. 예.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한테는 더 특별하겠죠. 네, 마음 다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니까 벌써 개교 5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1968년 인천에서 그 중앙직업 훈련으로 개교로 네.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꼭 50주년입니다. 50살이네요. 네, 네. 산업화의 일꾼 그리고 조국군 대회의 기술을 양성해 왔고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온 폴리텍 대학의 기술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50년이면 한국 현대사를 현대사와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같이 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시키는 대학인데 교육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년들은 기본이고 경단녀 또 5060 세대들을 위한 교육까지 있던데 청년들 교육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도 저희 대학 교직원들은 정말로 바쁜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2년제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과정인 심화 과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수료한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이테크 과정과 융합 기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생 80% 이상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계신데 제가 이사장님께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대학 교육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다라는 쪽과 아니다. 학생들이 졸업해서 정말 직장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도 제가 직업 실무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직장에 네. 쭉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학생 간에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간판보다는 실력의 실사구시 그리고 그 실용의 직업 중심 대학을 평화하고 있는 것이 저희 한국 폴리텍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가는 최첨단의 길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서 저는 직업 교육과 이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후배들한테 기술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문계 나와도 소용없다. 기술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저는 물론 기술 있는 남자랑 결혼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사구시. 그러니까 좀 간판보다는 좀 현실적인 배움을 좀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도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재교육을 택한 유턴 입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 대학에 그 올해 신입생이 8,662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 교수를 받기 위해서 타 대학을 졸업했거나 수료하고 입학하신 분이 1,300
234명으로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사실 1년 과정, 전문 과정만 놓고 보면 거의 50%를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들 중에서는 2년 전 미국 유명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돌아왔지만 취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 폴리텍 대학에 입학해서 새롭게 품질관리 실무를 배우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고요. 네. 더불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도 포기한 후 첨단 전기기술을 배우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졸 입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에 대한 절박함이 진지한 수업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높은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학력자 입학 추세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입학생들 한 60% 정도 입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폴리텍 대학에 용감한 학생들이 많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둘 예를 들면요. 우리 서울에서 스카이 대학 나오는 학생이 김제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금형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여학생도 있고요. 네. 또 강릉 캠퍼스 같은 경우에 우리 잠수 용접과가 있습니다. 수중 용접과가. 물속에 들어가서 용접하는 학과인데 그것도 그런 과정도 아주 연약한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해서 직접 훈련을 가서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여성이 체력적으로는 남성보다 조금 이제 신체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기술을 배우고 하다 보면 그 섬세함이라든지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또 하나는 청년과 더불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대규모 은퇴 또 신중년들의 구직난이 참 심각한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다고요. 지금 베이비부모라고 불려주는 5, 60대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이제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사회의 경력이 끊어진 네. 여성들을 위한 장단기 과정을 수업료 없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학과들이 전국 36개 캠퍼스에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무료로 하고 네. 또 이제 실비까지 제공하면서 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해서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캠퍼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과정과 일정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와 또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직업교육 맞춤 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의미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남부 벨트가 조선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길거리로 쏟아 나와서 저희 폴리텍에서 전직 훈련을 전문화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리텍 대학은 사이에 튼실한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일자리 특화 대학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일자리 특화 대학입니다. 정말 200만 명 이상의 현장 기술 인력을 배출해 왔고 또 지난해에도 8만 명의 다양한 인재들, 청년들,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또 신중년 이런 분들을 배출해 왔는데 이게 개인의 대학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대학이라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마음만 있다면 무료로 얼마든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참조하셔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던데요. 어떤 교육인지 궁금해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를 운영하세요? 중도 입국자 및 한국 태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술을 대한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쳐가면서 기술까지 가르치고 고등학교 수업, 학력 인정 수업까지도 같이 마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것도 취업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알려주고 정규 네. 고등학교 과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네. 학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술이야말로 뭐 언어가 조금 서툴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교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게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네. 제가 이제 그 입학식 졸업식을 다 참석해서 같이 이제 지내보기도 하고 더 관심 있게 지금 제가 그 관심을 쏟는 곳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밝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따뜻함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편하듯이 그냥 가면 저가 멀리서 봐도 이사장님 하고 달려오는 그런 학생들이어서 참 그 보람을 느끼고 더군다나 우리 노동부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우리나라와 그 상대국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재들이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그런 인재들을 관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들이 이제 올 학기가 마치고 겨울방학 때부터는 지금 12개국의 아이들이 와 있는데 각자 자기네 고국에 네. 그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서 네. 저도 같이 저는 베트남으로 이렇게 따라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거짓말 잘 못하시죠? 맞아요. 못합니다. 얼굴에 네.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애정과 네. 이 일을 얼마나 설레어하는지가 지금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세요. 네, 이 다문화 가정의 우리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폴리텍 대학에서 좋은 인재로 키워지는 현장을 직접 보시니까 아마 보람이 있으시고 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취업의 질이에요. 뭐 요즘 청년들 당장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이런 그 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경제인총연합회, 상공회에서 그리고 중소기업부 등을 찾아다니면서도 네.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같이 나눠져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진흥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 데이터가 한계가 있어서 공인된 이 빅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그렇죠. 지금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취업이라고 하면 취업의 급급에서 그동안 어떻게 한편으로는 밀어내기 취업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원과 함께 지금 해서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저희 학교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취업 설명회를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질 좋은 곳으로의 취업. 현재 네. 공시율이 저희들이 취업률이 82.9%였고 83%인데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 취업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취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예우고 네. 저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예후라는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대우해 주시고 또 학생들의 미래를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폴리텍 대학의 기본 자세가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사장님 저희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중소기업에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 뭐 제발 좀 와달라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소기업을 원하지 않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을 했을 때 대기업으로 저는 취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만큼은 제가 어지간한 거 제가 안 달아볼 수가 없을 만큼 자부할 정도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때 중소기업으로 갔던 많은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어렵지만 창업이라는 것을 일찍 해서
대기업에 갔던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지금 이제 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돼서 막 썰물 퇴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창업을 했던 친구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만큼 일을 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다양한 혜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 그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갔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중진공이나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그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렸더니 네. 호응이 아주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취업률이 현재 한 5%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꺼릴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기회의 문이 100세 시대에 네. 더 오랜 직장 생활과 새로운 꿈을 가꾸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기업에 가서 실무형 어떤 인재로 남는 것보다 중소기업을 통해서 그 창업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많이 갖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5189님께서 문자로 45세 자영업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배울 수 있나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모집을 하고 계시죠? 예. 홍보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려면? 들어오시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변에 저희 폴리텍 대학이 다 있습니다. 네. 폴리텍 대학을 보고 또 혹시 그쪽에 학과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 폴리텍 대학은 100% 기숙사를 지금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술을 선택하셔서 네. 지원하셔서 그 면접도 하고 서류 심사를 해서 합격만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무료로 더더군다나 그 실비를 제공하면서 1년짜리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무료로 예, 실비도 지원받으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원해도 됩니까?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기술을 좀 배워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폴리텍 대학이 네. 여성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친여성 학과 쪽으로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하이테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여성들이 네. 더 섬세해요. 제가 예를 들자면 목포의 캠퍼스에 가보면 그 드론 조종학과가 네, 요즘 뜨죠. 예, 뜨고 있는데 전부 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로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같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여성분들이 섬세하셔가지고 이 드론 조정 이론 시험에 100% 합격을 지금 한 상태에서 네. 열심히 실습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폴리텍 대학의 2019 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지원하셔서 정말 질 높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문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0707님 남북경협 민족의 수건 통일로 가기 전 단계로 경협 자유로운 방문 기대합니다. 4205님 남북회담 잘 돼서 온 국민의 추석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추석에 밥상에서 즐거운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6495님 남북경협 빨리 이루어져서 저도 남북으로 가는 사업을 빨리 해보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오늘 인터뷰한 폴리텍 대학에서도 할 일이 참 많겠네요. 교육시켜야 되니까요. 지금 폴리텍 대학 사람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